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 중독은 그 원인에 따라 회복의 방법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도박을 계속하는 심리적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과 관련된 대표적인 심리적 동기를 알아보고요. 각각의 동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흥분 동기인데요. 도박을 할 때 경험하는 아슬아슬함이나 짜릿함, 쾌감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나 모험,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분들의 경우에 이 도박의 특성이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상에서의 단조로움이나 자극이 작거나 없는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 지루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박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아주 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은 외출할 필요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게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루함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박을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흥분 동기이신 분들은 자신의 이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건전한 활동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함이나 지루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강한 자극이 있는 활동이지만 그래도 안전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이나 운동 등을 추천합니다. 어쩌면 도박에 빠지기 전에 그런 활동을 즐겼을 수도 있으세요. 도박에 빠져들면서 점점 그런 활동들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활동들을 다시 하는 경우 막상 시작하면 예전만큼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시간도 내야 하고 이동도 해야 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막상 다시 하려고 하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그 지루함이나 진입 장벽을 조금 참고 견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디시면 그런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유희 동기인데요. 도박이라는 게임 자체가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분 동기와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유희 동기는 도박이라는 게임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게임의 규칙,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분석하고 무엇인가 시도하는 그런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동기가 높은 분들은 친구하고 놀거나 이성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좋은 경우입니다. 어쩌면 도박이 친구이자 애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동기로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 중에는 이전에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 될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어요. 일상에 딱히 즐거움이 없으셨던 분들이 더러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박은 비교적 쉽게 나로 하여금 뭔가 계속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희 동기가 주요한 원인이 되시는 분들 역시 이를 대체할 만한 여가 활동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하시던 여가 활동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활동에 조금 더 에너지를 투여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전에도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부득이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지 찾는 과정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주변인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고요.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과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피 동기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 문제, 관계의 갈등, 직장에서의 압박감이나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도박이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극도의 긴장감, 불안, 우울과 무기력 이런 것 등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도박이 진통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이 때문에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가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 중독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회피하고 도피하곤 합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문제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도피해서 무엇을 미루거나 숨기거나 못 본 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회피와 도피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회피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도서와 자료,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등에서 많은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알아보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의 감정이 너무 커서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내 앞에 놓인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갈 힘을 키우는 거죠. 기존에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있다면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시도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거듭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금전 동기인데요. 도박 문제를 경험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복구하거나 빌린 돈을 갚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요한 동기가 흥분 동기였다가 그 동기로 도박을 시작했지만 도박을 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빚이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오직 금전 동기 때문에 도박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중독 문제에 빠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여러 차례 따는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직업 활동을 안 해도 될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내시기도 했고요.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운이 좋았던 단 며칠 동안 그 빚을 다 갚고도 막 5천만 원 가량이 남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도박해서 딴 돈으로 가족이나 이성에게 명품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심지어 아파트를 계약했던 분들도 있으세요. 아무리 도박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박에 대한 일종의 환상과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도박으로 엄청난 돈을 딴 상태에서 도박을 딱 중단하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굴려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나게 되는 분들은 결국 그러한 삶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도박으로 큰 돈도 땄지만 결과적으로 중단하지 못했고 더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저와 같은 사람을 찾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금전 동기가 강해서 도박하시는 분들은 우선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도박으로 그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더 큰 손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잔인한 희망이라고 할까요? 도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희망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박이라는 수단을 배제하고 자신 앞에 놓인 돈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빚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힘들지만 전문가나 주변의 자문을 받으셔서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정직하게 빚을 변제하고요. 전략과 저축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는 성취감, 이것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잔혹한 당부일 수 있는데요. 현실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조금 각박하게 살아야 되는 그 불편감, 그것을 내 인생의 일부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박하게 되는 동기는 관계 동기인데요. 관계 동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일종의 소속감을 충족받으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도박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돈을 크게 땄을 때 함께 즐기고 서로 간에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강한 연대감을 경험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도박하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병리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또 성인 여성들 중에 그런 경향들이 꽤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소속감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감, 외로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는 분들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5가지의 주요한 동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두드러지게 한 가지 동기가 작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동기가 다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이나 심리에 비추어 보시고 그에 적합한 해소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동기의 이면에는 해소되지 않은 어떤 욕구가 존재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욕구를 억제하곤 하는데요. 마냥 욕구를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반대로 욕구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 중에는 중독이란 결국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일상에서 적절하게 욕구를 해소하며 소소한 행복이 주어지면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단한 일상에서 그래도 살아볼 힘을 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